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이 요청을 해주신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6월에 출시됐던 아주 핫했던 네이버 통장에 관한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몰랐던 히스토리까지 모두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여러분, 제가 영상에 이렇게 띄워드릴 건데 이게 뭘까요? 네, 포털에서 네이버 통장이라고 치면 이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이버 통장이라고 그러면 왠지 네이버에서 출시한 통장 같죠? 네, 그런데 저기 이미지 모서리에 글자 보이시나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 네, 미래에셋 대우라고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 통장은 미래에셋 대우 증권사 CMA 통장과 네이버가 콜라보를 한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요즘 뭐 피테크, 테크핀 이런 용어를 신문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기술이 주도한 경우, 그러니까 네이버가 주도한 이런 금융 상품을 테크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결제 기술이나 이런 관련 서비스 기술을 가진 네이버와 금융사인 미래에셋 대우 증권사의 제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네이버 통장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 알고 계셨나요? 네, 사실 네이버 통장이라고 그러면 네이버에서 나온 통장인가? 뭐 일반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예전에 뭐 K뱅크,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 전문 은행 업자를 선정할 때 뭐 네이버도 은행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기사로. 그리고 뭐 만약에 제3의 인터넷 은행이 생긴다면 네이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나 예상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네이버는 인터넷 전문 은행은 포기하고 금융사와 협업이나 아니면 대만이나 일본 등과 같은 이런 해외 금융사업에 집중을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인터넷 은행에서 손을 떼게 됐을까요? 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국내에서는 라인이 카카오톡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좀 접근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규제가 엄격하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로 인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네이버가 인터넷 전문 은행 사업을 포기한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후 2020년 상반기에 출시한 상품이 바로 네이버 통장이었어요. 네이버 페이가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하고 네이버 통장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 통장을 만들면서 기존 금융사들과 갈등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 6월 네이버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일반 은행 통장과 좀 같은 뉘앙스의 통장을 출시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 그 예금자 보호가 되는 그런 은행 예금 통장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금융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통장이라는 이름 대신 미래에셋 대우 CMA 네이버 통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일반 예금 통장이 아니라는 점을 잘 모르거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요청하셨더라고요. 자, 정식 명칭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통장은 증권사 CMA 통장입니다. CMA 통장이 투자형 상품 중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고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해도 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조금 있는 상품이에요. 네, 증권사에서는 CMA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비슷한 상품 중에 MMF라는 상품을 판매하거든요. 안정적이라서 목돈이나 뭐 단기적으로 자금을 이렇게 넣어둔 용도로 많이 쓰는데요. 제가 이 상품이 딱 한 번 마이너스가 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보통 판매를 할 때 안정적인 상품이에요 라고 판매를 했었는데, 네, 마이너스가 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MMF 안에 이제 부실 회사채, CP라고 하거든요. 회사 채권인데 회사채가 들어있어서 그 회사가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더라고요. 그때 마이너스 한 0.2%, 0.3%였나? 그 정도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MMF를 하더라도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안정적인 국공채에 투자하는 상품을 이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확인을 해야 하고, 만에 하나 또 수익이 마이너스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늘 생각을 하시고 상품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네이버가 이번 통장 출시를 계기로 보험, 카드, 증권 이렇게 범위를
많이 키워나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이렇게 내더라고요. 네이버가 인터넷 은행이 아닌 제휴를 통한 방식으로 금융규제를 살짝 이렇게 비껴가면서 또 금융 관련 사업을 하는 그런 국내 1위의 플랫폼이 되면 네이버에 좀 종속되지 않을까, 네이버의 눈치를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네이버 통장이 이렇게 긴 스토리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네이버 통장 그 혜택은 과연 어떨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통장은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100만 원까지는 3%의 이자를 줬습니다. 네, 물론 8월 31일까지였고요. 9월 1일부터는 네이버 페이 사용 실적이 10만 원 이상이면 3%, 아닌 경우에는 1%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통장으로 포인트를 충전 후에 결제를 하면 최대 3%포인트를 쌓아줍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가입할 때 이런 안내 문구 글자가 많아서 그냥 지나치시죠? 자, 여러분들이 잘 놓치는 꼭 알아두세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꼭 알아두세요를 살펴보면 CMA 통장이라는 고지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조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00만 원 초과하고 1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연 1%, 그리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 0.35%고요. 이건 세전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적어놨네요. 자, 금액이 커지니까 수익률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 등급, 그러니까 전월 실적 10만 원 이상인 경우는 100만 원까지는 3%, 그리고 100만 원을 초과하고 1000만 원까지 1%,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0.35%로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액별로, 구간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3% 적립도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또 있어요. 기본 최대 1% 적립을 해주고요. 그리고 충전 포인트로 결제 시 1.5%, 그리고 통장으로 충전을 하면 0.5%를 우대해서 총 3% 적립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혜택을 다 받으려면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고 꼼꼼히 챙겨야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유의사항이 있는데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CMA고요. 투자용 상품이니 설명을 잘 이해하길 바란다 라는 내용과 함께 예금자 보호법 대상이 아니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익률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상품은 미래에셋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네이버와 미래에셋은 왜 제휴를 맺었나입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 페이 결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네, 무려 연간 거래액이 21조나 됩니다, 여러분. 자, 이런 네이버 페이 고객 절반이 네이버 통장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도 10조에 가까운 금액을 미래에셋이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절반이나 가입을 할지 의문이지만 뭐 이 정도는 안 되더라도 10%만 가입을 한다고 해도 2조나 유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내부적인 상황을 안다거나 제가 뭐 들은 건 없습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고객들이 네이버 통장을 만들고 혜택을 받으려고 충전을 하고 또 결제를 하고 그리고 통장에 돈을 넣어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결제할 금액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100만 원 충전해두고 뭐 결제하고 쓰고 뭐 어차피 이자 쌓이니까 이렇게 놔둘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통장에 돈이 들어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자주자주 충전을 해서 쓴다고 생각을 하면 미래에셋과 네이버 둘 사이는 아주 매력적인 그런 제휴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위험성이 낮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너무 큰 금액을 넣어두기가 좀 불안하신 분들은 좀 적절히 나눠서 관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는 1000만 원까지는 연 0.5%를 주더라고요. 이 점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분이 요청해주신 네이버 통장 거래해도 괜찮을까요?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쉽게 이해가 되길 바라고요. 거래를 망설이셨던 분들,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